자, 7월 30일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원을 외치고 가겠습니다. 모두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섬기며 생각하고 진행한다. 학교에 부귀하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예, 정말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복잡하죠. ACC, BCC 3기생을 지금 어제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제 만약에 본사에서 자정까지 마감하라는데 마감을 못하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뭐 시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해진 날짜에 일단은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RCC, 지금 ACC, BCC 하고 2기생 하고 있는 분들이 RCC 마감인데요. 오늘 6시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RCC 신청 마감이에요. 그거 마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ACC, BCC에 참가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RCC 일단 다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만약에 지금 우리 미션 마감하는 것처럼 오늘 어제 이제 박근홍 사장님이 뭐 동영상 미션 아닌 거, 후기 미션 안 올린 거 지금 다 어디 리스트 뽑아줬잖아요. 그걸 설령 못하더라도 가서 동영상만 듣고 내가 다른 사람 체험 사례를 올리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제품을 더 쓰게 되고 애터미에 대해서 다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 하나도 복잡한 거 아니다.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올라와 봐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CC, BCC에 참석한 1기생이 다음 ACC, BCC 3기생을 초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초대한 신규 중에서 그걸 초대를 못하면 내가 제품 전달 미션 10개 한 거 그거 다 가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최경희 사장님 밑에 황혜동 사장님이 우유 판초 가다가 소개한 이성연이라고 있죠. 이성연 씨. 우리 그분이 ACC, BCC에 초대를 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을 화요일마다 뭐 올렸냐, 그다음에 뭐 후기 같은 것도 한번 올려봐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내가 데리고 오면 내가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을 관리했더니 그 사람이 8명 초대를 했어요. ACC, BCC에 다음 3기생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 인맥을 자꾸만 넣으려고 하면 인맥이 어디 다 있습니까? 내가 초대한 그 신규가 또 다른 니 같은 뭐 별거 안 했는데 우리 콜라겐 준단다. 그러면 니도 한 개 받으라. 한 개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만데. 이러고는 이거 별거 안 하거든. 들어와 단톡방에 들어와만 와 있으면 된다. 남 하는 거 따라하면 돼.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쉽게. 그러면은 자기가 얼떨결에 들어와서 그래 이게 되게 150명씩 들어오니까 시끄러우니까 이게 모험 처리하는 것만 사람이 가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한 달 동안 화요일마다 한 번씩 가서 집중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 그걸 집중 관리 안 하고 지하고로 천에 빼놔두고 그걸 한 달 내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 안 하면 그 사람이 집 끝났어. 그럼 다른 사람을 초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10명한테 제품 전달을 하고 해를 했냐면 나는 내 후배를 하나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나는 RCC반에 상급반에 올라가고 내 후배 ACC, BCC를 초대할 사람을 내 가족이나 내 딸이나 내 친구나 뭐 이런 내 후배나 뭐 이모나 고모나 이런 사람 여기 들어와봐. 그냥 우리 ACC, BCC 들어오면 그냥 화요일 날에 한번 그냥 동영상 듣고 사진 올리는 건데 선물 준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하면 내 밑에 파트너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도 많이 해라는 것도 아니야. 한 명 뭐예요? 2명. 왜? 더 많이 하면 관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7명을 초대했는데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내가 딱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한테서 계속해서 다음 ACC, BCC를 초대할 사람을 소개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RCC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명도 초대를 못했다. 그 사람은 이 ACC, BCC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ACC, BCC 3기생은 지금 마감이 이제 어제 밤 12시까지, 어제 우리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명단 수정이 들어오고 추가도 들어오고 빼라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잡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RCC 마감을 오늘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 체크한 걸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논의를
논의하고 DNA 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본사에서 돈이 하나 47,800원짜리 공짜로 나가는데 미션을 대충 안 했어.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한 개, 두 개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받거든요. 그럼 센터장이 주냐? 안 주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ACC, BCC 선물 나가는 것도 엄청 나가는데. 그쵸? 그래서 누가 관리해 줘야 된다? 초대한 사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강의도 듣고 애터미에 또 안 쓰던 제품도 쓰고 또 애터미를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애터미에 대한 상식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애용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사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업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이 미션을 하나도 안 빠지도록 내가 딱 붙어 앉아가지고 같이 듣고 그다음에 같이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문자로 한번 날려봐라. 뭐 가족한테 친척한테 한번 날려봐라 해서 그 사람이 미션을 완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초대받지 딱 해놓고 하나도 관리 안 하고 다 앉아있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내가 올린한 것처럼 RCC는 수료 이제 ACC, BCC는 수료해서 RCC 반으로 월반해서 RCC에서 졸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 ACC, BCC에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나도 들어오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오는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한번 수료한 사람은 졸업한 사람은 참여는 가능하되 시상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시상은 절대 안 합니다. RCC, ACC, BCC를 들어오든 RCC를 들어오든 안 하고 다만 자기가 후배를 한 명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조회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ACC, BCC 수료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내가 지금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그때 11시 되면 딱 열리거든요. 그 보시고 예, 사장님들이 정말 조금 많이 복잡하게 막 이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지금 올라가는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본사에 보고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이 반을 뭐 하고 있는 직계 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트너 내 뭐니까 하이 점수 볼 시간도 없어. 어제 우리 밤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정말 이거는 본사에서 양식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왜냐면 하다 보면 계속 직계를 내다 보면 이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협조를 정말 잘해 주셔야 이걸 우리가 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내 파트너가 강의를 많이 듣고 애터미를 알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해 하고 미리 처음에 하는 거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설퍼요. 근데 좀 신경 쓰려니까 좀 짜증이 나. 그렇지만 내가 점점 익숙해지면 아주 쉬워지거든요. 몸에 익은 것처럼. 우리 아침 밥 먹고 뭐 점심 먹고 하듯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만 좀 내가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면 저만큼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장님들은 한 명 한 명 접수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계속 넣었다가 사람을 또 취소했다가 이게 그냥 사장님들은 누구 하나 뭐 곽성현 뭐 초대자 초청인 누구 이러지만 우리는 그걸 아이디부터 해갖고 다 사업자부터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내가 좀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나만큼 복잡하고 힘들진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사장님들은 짜증 안 내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떤 데 너무 짜증 나다가도 본사에서 우리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 담당자들은 그거 생각하면 짜증 못 내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회사에서도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사장님들 사업이 잘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차근차근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 세 명 정도 하셔야만이 한 사람 펑크 내더라도 우리 옛날에 석세스 맞잖아요. 3명 정도 초대했는데 한두 사람 꼭 펑크 내죠. 그러면 딱 한 명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한 명 딱 초대했어. 근데 이 한 명이 펑크를 내면 나 꽝이잖아. 그래서 한 명, 두 명, 3명 정도한테 한 4, 5명한테 했다가 내가 5명 다 관리 못하겠으면 다음 달에 사기 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기에 초대하신 분들이 반드시 또 3기 RCC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해? RCC 그 위기생, 지금 이제 ACC, BCC 2기생들을 RCC에 이제 초대하는데 그 신청을 오늘 몇 시까지? 3시까지 안 주면 우리가 마감을 못해. 6시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 받습니다. 탈락, 논의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토 판매사 교육이 아랫게 오토 판매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뭐 인터넷 재판매하고 다 복잡한 거 되게 많았는데 그건 다음에 차츰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해모임이 고속도로 보면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뭐 광고도 있지만 지금 어디 텔레비전에 이제 MBC, KBS 뭐 ETV OK 광자매 같은 거 그다음에 엄청 펜트하우스 같은 엄청 인기 드라마 앞에 사장님들 광고를 해줍니다. SBS, MBC, KBS 이런데 뭐 그다음에 뭐 하루 종일 하는 방송 뭐지? 뭐 그런 방송 다 온갖 채널에 다 해모임 광고가 엄청 나올 겁니다. 사람들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머 나 어쩌다가 해모임 저거 뭐 다단계 애터미 사는 건데 광고가 나오네. 회사에서 해모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높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 파트너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면 이제 진짜 주스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월 7일부터 대대적으로 광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박근우 사장님이 체험 사례 발표하는 날이라 가지고 화요일 날 SNS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체험 사례를 뺄래 했는데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박근우 사장 체험 사례 우리가 오늘 하나 듣고 또 이제 다른 제품 교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우 사장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제품 후기를 맡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품 후기 알려드릴 거는, 저는, 센터장님이 그랬어요. 너는 제품 후기 할 게 없지?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10년째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집에서 있는 모든 웬만한 애터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집에 있고 센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한 10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으면 10년 전에 봤고 지금은 뭐 딱히 변화되는 게 없고 내가 뭐 어디 부족하다 싶으면은 계속 먹고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또한 제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미리미리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디 아파가지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챙겨 먹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먹어가지고 좀 건강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그게 사실상 제일 좋죠. 원래 아프고 나서 그런 걸 먹게 되면 일단 병원은 가야 되고 아프고 내가 힘들고 또 챙겨 먹는 게 의무감이 들다 보면 몇 달 먹고 안 먹으면 또 다시 재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부족한 영양분은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사실 사용 후기는 제품 후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거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요즘 되게 올라오면 품절되고 사장님들이 구하기도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애플 페논인데요. 저는 매 주문마다 매일 이제 또 한 번 더 주문이 있죠. 이 주문마다 5개, 6개, 10개 이렇게 제품 주문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애플 페논은 먹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먹어서 살 빠지는 게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이 먹어서 살 빠진다는 게 저는 제가 들고 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 본 사람이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이러면은 잘 안 믿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그 센터장님이 아침에 저번에 틀어주셨던 애플 페논을 넣은 물이 있고 일반 물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란 지방 덩어리를 넣었을 때 물에 녹는 거를 항상 보여줘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들고 가서 이거 한번 봐봐 하면은 다 사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매가 일어나고 나서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 TV에 나온 것도 12주였고 12주 먹고 나면 뭐 플러스 4주가 더 효과가 있대. 안 먹어도 플러스 4주가 효과가 있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8주 12주치씩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12주치를 구매하는데 자기가 먹어보고 살이 실제로 빠지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빠지니까 우리 엄마도 살 빼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빼야 되는데 하면서 애플페논 양을 늘리고 혹은 저쪽에 제가 아는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다 빼야 돼. 엄마도 빼야 되고 아빠도 빼야 되고 나도 빼야 돼. 해서 뭐 2통씩 6개씩 뭐 매번 주문 때마다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페논을 먹어가지고 제 주변에서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은 애플페논 출시된 지 이제 막 한 달 됐죠. 한 달 반쯤 됐는데 제일 효과 많이 보신 분은 3.5kg 빠졌어요. 이 어느 정도 운동도 병행을 하긴 하지만 운동은 일주일에 3일 그리고 먹던 습관도 그대로 가져갔을 때 지금 3.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은 안 돼 있어요. 가입은 안 돼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옛날에 제가 가입을 해놨는데 그 사람한테 남편 이름으로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는데 애플펜온을 우리 엄마도 살 빼야 돼. 그리고 어제도 연락 와가지고 근우가 다음 주문에도 2통 한 달치 시켜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먹어야 될 것 같아. 2통 더 시켜줘.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 애플펜온 같은 경우에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애플펜온은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놓고,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물에다가 애플펜온을 타서 그 위에 지방 덩어리를 넣으니까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내가 밥 먹기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먹어서 내 장에 그 물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겠지만 그 지방류들은 내 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이 소화 흡수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플펜온 효과가 있는데 이 애플펜온을 먹고 나니까 뭐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제 사무실 바로 밑에 있는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효과가 없대요. 자기가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대. 벌써 8통을 샀어요. 효과가 없는데 8통을 샀는데 자기는 그거는 주구장창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매일 저녁에 365일이면 365일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는데 사장님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애플펜온이나 쉐이크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권하거나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술을 어떻게 마시세요? 저도 되게 밤마다 맥주를 먹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3번 정도는 밤에 맥주를 한 캔 마셔요. 마시는데 저는 식사를 5시에 하고 밤에 집에 가서 10시, 뭐 11시에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안주는 뭐 육포 엄청 얇은 거 한 두세 조각 정도 먹고 이렇게 자요. 그러면 살이 생각보다 엄청 안 쪄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애플펜온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체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소주 한 병 딱 마신대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냐? 우리 몸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를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해요. 간에서. 근데 이 간은 술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혹은 병균 같은 게 딱 들어오면 해독 작용을 해요. 독이 들어오면. 근데 술이 딱 들어왔는데 간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술 해독을 제일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은 간이 술이 딱 들어왔으니까 소주 들어왔네? 우리 해독하자 하고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술 먹으면서 밥을 먹죠. 혹은 안주를 먹죠. 안주를 먹어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해. 소화가 되면서 이 음식물들이 단백질 요렇게, 탄수화물 요렇게, 지방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를 근육 같은 데 갖다 놓고 우리 몸 곳곳에 갖다 놓고 요걸 에너지원으로 쓰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 팔에도 들어가야 되고 허리에도 들어가고 다리에도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를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거, 이 분해하는 거를 간이 하다 보니까 간이 되게 바쁜 거예요. 간, 이제 우리 준비 다 됐으니까 네가 들고 가. 이랬는데 간이 우리 소주 해독한다고 바빠. 술 해독, 알코올 해독한다고 바빠.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 근데 이 장에서는 제일 가까운데 그럼 갖다 붙이자. 나중에 우리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데 갖다 붙이자.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장이랑 제일 가까운데. 맞아요. 배에 갖다 붙어요. 배에. 그래서 술 빼 하는 게 술 먹으면서 뭐 먹으면 배로 가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되는 건데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했을 때 금방금방 없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내가 술을 먹는 습관이 있으면 애플펜온을 먹든 쉐이크를 먹든 뭐를 먹든 살 빠지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차를 먹든. 그래서 내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술 먹는 습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애플펜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군데, 한 8군데 정도에서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는 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제가 생활 식습관을 물어봤는데 가끔씩 떡볶이도 먹는다 하고 술은 뭐 매일 먹는다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조금 줄이세요 하니까 그럼 나는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자기 전에 술을 드세요. 밥을 먹고 소화 다 시키고 술 먹어요.
뭐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5시에 밥 먹고 10시에 맥주 한 캔 하고 시원하게 먹고 자면은 그 몸에 큰 뭐 다이어트에 무리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페논 제가 체험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이 애플페논은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고요. 또 소화 지방 분해를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이 좀 많이 찌죠. 그런 분들한테 이 애플페논을 권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체험사를 잘 들었는데요. 그 여자가 저녁마다 그 소주 한 병씩을 먹으면 그 얼마나 참말로 그 애플페놀을 안 먹으면 더 노니까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그냥 애플페놀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페놀 정량은요. 하루에 내가 정말 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내가 좀 빼고 싶다.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하루에 2개 먹어야 돼요. 2개. 1개 먹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2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이 빠진다는 거는 이게 지방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축적이 안 되게 해주기 때문에 지방 흡수를 방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게 우리가 내가 체중보다도 허리 라인 사이즈가 복부 배가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페논 저렇게 체험사를 안 해도 맨날 품절이라 가지고 사기가 너무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애플페논 이제 조금씩 이제 안 풀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살 빼야 될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자, 오늘 체험 사례 잘 들었습니다.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옆에서 우리 이성금 사장님 진짜 도움됐대요. 제가 오늘 애플페논 덕분에 또 식전 아닌데도 1개씩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금 조회 빨리 마칠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제 내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못 샀는데요. 내 친구 가고 고객님들 거 주문받아난 것도 나도 못 샀는데 신경질 나죠. 예, 락티움을 3+1을 왜 해가지고 10밖에 그냥 막 한 개 제대로만 해갖고 이게 품질 안 만들면 될 건데 그것도 한 사람 앞에 뭐 3개는 아니면 5개밖에 못 사게끔 이렇게 딱 묶고 나면 될 건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사장님들 아이디로 들어가서 건의 좀 하세요. 정말로 이게 진짜 잠을 못 자서 애트미에서 락티움 논다고 내가 미리 선전을 해놨더니 야 나오면 나 진짜 사줘 하고 문자로 뭐같이 왔는데 내가 결국 1개도 못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산 사람 있으면 1개 빌려갖고라도 주고 나중에 올라오면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락티움 일단은 사장님들이 락티움 때문에 또 설명을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지만 한 번 듣고 우리가 어디 기억합니까? 곽석현 사장님 맞죠? 우리 나이에는 한 번 듣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2번, 3번 들어야 됩니다. 저는 사장님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래도 또 센터장이기 때문에 누가 계속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굿모닝 애터미 할 때 신제품 소개도 너무 열심히 듣지만 제가 따로 회사 자료에 들어가서 이것도 막 읽어봐야 되고 또 따로 내가 이제 유튜브나 다른 우리 그 매개체에서 락티움을 정말로 이게 효능이 있다고 하는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장님들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신제품이 너무 무조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과연 현장에 내가 고객들한테 사장님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 학교 갈 때 우리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모르는 거 이렇게 풀어주는데 예습하잖아요. 내가 책을 한번 읽어보면 모르는 거 천지야. 근데 대충 뭐 그냥 예습을 하고 가죠. 근데 다 보니까 모르겠어. 모르는 거 딱딱 이렇게 표시를 해가 가면 모르는 거 표시를 해가 가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이거 이해 안 돼 하고 표시를 딱 해가는데 그 사람이 딱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해 주면 귀에 쏙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3번 정도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배우고 그다음 복습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책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수업 시간 딱 들어서 하나도 다 이해가 안 가. 그럼 또 책 딱 덮어서 집에 가면 가방 딱 던지나. 그러면 진짜 들은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맨날 빵점이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제품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시험은 안 치지만 내가 고객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너가 그런 제품 있니? 이러면 내가 대답을 못 할까 봐 내가 신제품 넣을 때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다 바빠서 우리 정말 바쁘죠. 예, 바빠서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요. 점수 맞추느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단체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락티움은요, 우유에서, 제가 이제 락티움은 우리가 이제 수면제, 보통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국에 가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제를 사갖고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수면제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성이 생겨서 먹다가 보면 더 수치를 올려서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이제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이게 내성이 생긴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텀에서 나오는 이 락티움은 우유에서 이게 이제 유단백질을 가지고 유당을 분리해서 이거 가수분해 시켜서 이게 이제 뭐 세포 분자 구조를 나열을 이렇게 쭉 길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수면을 유도하는 그 락티움이라는 진짜 그 성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흡수가 잘 되게 해서 만들어 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타트 체리가 정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타트 체리까지 넣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진정될 수 있는 아로마 같은 그런 성분들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난 건데 실제로 이게 임상 실험을 다 거쳐서 보니까 잠을 임상 실험을 했더니 잠을 길게 많이 이렇게 수면제를 먹으면 많이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짧게 자더라도 이게 이제 가수면 상태에서 짧게 자더라도 수면을 깊게 푹 잔 것처럼 딱 자고 일어나면 내가 개운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수면을 하면 약간 잠이 얕았다가 깊게 잤다가 얕았다가 깊게 잤다가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수면을 잘 못하는 나는 너무 잠을 못 잤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늘 가수면 상태에서 이 깊게 자는 시간이 거의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깨고 자 그런데 꿀잠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딱 잤는데 '아 내 오늘 꿀잠 잤다.' 하는 것처럼 푹 깊게 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먹고 나서 내가 안 먹어도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제처럼. 그래서 그런 약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그냥 그런 좋은 거. 그래서 딱 끊으면 끊은 그대로.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딱 끊으면 원래 안 먹었을 때보다 더 잠이 안 온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락티움 이 제품은 꿀잠 락티움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게 이제 개별 인정용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제 먹어야 되냐?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리에 누우면 내가 11시쯤 돼서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내가 11시에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1시간 전에 먹는 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700mg짜리 두 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제 먹으면 제일 좋냐? 내가 잠들어야 될 시간 12시에 자고 싶다. 그러면 내가 11시에 이걸 먹는 거죠. 난 10시에 잠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9시쯤 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들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번 먹을 때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두 알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잠을 더 푹 자야 되니까 난 네 알을 먹어야 되겠다, 세 알을 먹어야겠다. 절대 안 된답니다. 이게 양을 딱 지키랍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양을 지키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잠을 딱 무조건 이거 꿀잠 자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규칙적인 생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적당하게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 몸이 심신이 약간 이완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몸의 긴장도 좀 풀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어떤 사람처럼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저녁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끝까지 보다가 밤에 잘 때는 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켜 놨다가 아침에 인제 일어나서 정신 차려 갖고 불을 딱 꺼요. 그거 맞아요? 그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한 사람 딱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맨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내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맨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맨날 남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남들 오락가는 거 보고 남들 그거 하는 거 보고 내 영혼이 그냥 다른 데 밖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인데 자기 건데 내가 아니고 내 것인데 자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전 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있다가 아침에 아침에 인제 잘 때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시간이야. 그때 인제 불 꺼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 켜 놓고. 그러니까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냐면 "나는 밤새도 나는 요새 잠이 안 와." 내가 보니까 맨날 자던데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락티움 신제품 넣었다 이렇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을 끄고 그다음에 본인이 잠을 잘 시간을 내가 잠을 자려고 내 분위기를 나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나 지금 조금 있다가 내가 11시에 잠들 거야. 그럼 너 잠잘 준비해. 그럼 잠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내 침대 위에 모기장 딱 치고 그다음 불 딱 끄고 그다음 내가 이제 잠잘 때 명상 음악을 튼다거나 나 잠을 도와주는 내가 영어 공부만 하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영어 단어 영어 문장 몇 개 외워야 되는데 그걸 내가 끝까지 외우고 잔 적이 없어. 그럼 난 잠자야 되는데 5분 안에 잠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락티움이 필요 없어. 그래도 임상실험을 해야 되니까 내가 락티움 약간 품귀 현상이 끝나면 나도 먹어볼 겁니다.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자, 그래서 오늘 락티움은 사장님들한테 내 주위에 내 친구는 맨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야 그거 넣으면 나 진짜 총알같이 사줘 이랬는데 내가 못 사줬어. 어제 또 그 양반도 이거 꼭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사줬어. 그러니까 이 락티움이요. 이거 한번 먹고 효과 본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내 생각에는 100% 재구매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골 잠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체질적으로도 예민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신체가 안 편해서 내가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형이 여기하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누우면 자기는 벽에를 못 뺀대요. 그래서 잠이 내 몸이 내 장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영양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내 애기들이 왜 배가 우유가 적어서 배가 이렇게 안 부르면 밤새도록 보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뇌에다가 명령을 내린답니다. 야, 이거 부족한데 좀 빨리 더 넣어, 더 넣어.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서 늘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오면 나의 영양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꿀잠 요 락티움을 먹고 습관이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11시에 늘 잠들면 늘 11시에 자야 되고 12시에 자면 늘 12시에 자야 되고 내가 1시에 자면 늘 1시에 자야 되고 이게 자기가 들쭉날쭉 안 하게 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돼서 자는데 내가 1시에 못 자고 내가 2시, 3시, 뭐 4시까지 내가 못 잤어. 그날은 책을 보고 밤새도록 있다가 하나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절대 낮잠을 안 잡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게 있다가 견디다가 그 다음날 조금 일찍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 못 잤어. 그럼 어떤 사람은 나 밤에 못 잤으니까 나 자야 돼 하고 자꾸만 누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거듭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락티움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들은 내가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락티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박건욱 사장이 애플페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본인이 저녁마다 밤늦게 밥 먹고 소주 마시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떡볶이 먹고 이러면은 애플펜은 효과가 없듯이 아무리 락티움이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잠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도 좀 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의 힘도 좀 빌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꿈잠을 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락티움에 대해서 우리 애트미에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또 텔레비전에서 락티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동영상 2분짜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우리 공유 화면으로 잠깐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락티움이 어떻게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중추신경계에는 가바라고 하는 가바 수용체라고 하는 바로 이 락티움이 가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게 편히 잠들게 도와주고 잠들고 난 뒤에는 안정감을 줘서 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면증의 가장 큰 적일 수도 있고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 코르티솔이 그 수면의 질에 영향을 또 미치는데요. 락티움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락티움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코르티솔이 한 3%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락티움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20% 정도의 수치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실험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럼 혹시 락티움이 실제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20세에서 65세 지원자 96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락티움 300mg을 4주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총 수면 시간이 79% 증가되었고 수면 효율도 85%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수면 지연 시간은 67%가 감소했고요. 수면에 들고 나서 깨는 입면 후 각성 상태가 51%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락티움도 어쨌든 뭐 섭취한 이후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불면증 왔을 때 병원에서 흔히 하는 처방이 이제 수면제인데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이 락티움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락티움을 섭취했을 때 일상생활과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수컷쥐를 5일 동안 시험군에는 락티움을 투여하고 대조군에는 수면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시험군은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 자발적인 운동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수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락티움 천연 성분인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락티움의 식약처 권장 섭취량은 300mg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좋고요. 락티움은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했잖아요. 따라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락티움은 이 의사들도 말하기를 천년 우리가 우유에서 이렇게 가수분해를 해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당 건데 안에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락티움을 먹고는 설사를 하는 경우, 내가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 그런 게 있는데 애트미의 거는 그걸 최소화를 시켜서 그런 부작용이 없대요. 만약에 우리 락티움을 먹고 내가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우유에 있는 그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 체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양을 줄였다가 천천히 이렇게 늘려나가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내가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락티움을 최소한 우리가 줄여놨지만 또 우리 락티움을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미리 들어놓으셨다가 우리 고객한테 줬는데요. 설사를 냈어요. 못 먹겠다던데요. 그러면 그 설사하느라 밤에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체질이 락티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유당 분리증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관찰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품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애트미 꿀잠 락티움. 자,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놓은 거는 보면 보통 가루로 나가지고 물에 타먹게 돼 있는데 가스가 차고 진짜 힘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는 너무 먹기 좋게 요거 알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루에 한 번, 2개 딱 먹으면 되고 이게 보면 60정이니까 한 달분이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락티움이라고 나왔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못 받은 그냥 건강식품도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확인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락티움과 태아닌 등 사중복합 기능성이라고 했는데 락티움,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타트 체리, 그다음에 식물 혼합 추출 분말 이거 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성분들을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700mg의 두 알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700mg 안에 락티움이 700mg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락티움이 몇 그램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몰라서 본사에 질문을 지금 하려고 해놨고요. 이게 보면 안에 보면 이게 알파-S1 카제인 6.3mg 들어가 있고 L-테아닌 200mg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95mg, 그다음에 비타민 B6 뭐 0.45mg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나머지가 락티움인 것 같은데 락티움의 정확한 미리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본사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단백 가수분해물 락티움이라고 해놨죠, 그죠? 수면의 질을 개선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그걸 도움 주는 테아닌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백질, 비타민 B6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이 비타민 B6가요, 진짜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락티움이란 해갖고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옛날부터 우리가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데워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그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락티움이라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요거 프랑스산 잉그레디아사의 거를 우리가 사용했고요. 이게 지금 프랑스산 락티움인데 유럽 특허, 그다음 미국 특허, 일본 특허가 이렇게 나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원료를 최우수 원료로 썼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FDA의 등재번호가 있죠, 그죠? 자,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인체 실험, 한국인 대상 인체 실험을 해서 우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대충 전체적으로 오늘 다 같이 합동으로 제품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들은 나머지는 제가 동영상 같은 거 찾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품절 현상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열심히 주문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하나 둘 셋 했을 때 딱 올라왔을 때 다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39,800원인데 한 달분이요, 한 달분. 근데 잠을 잘 자야 치매도 안 걸리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품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ACC, BCC 2기생들 수료식이 있는데 11시에 꼭 시청 안 해도 되니까 그거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일단은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미션도 올려주시고요. 본사에서 어떻게 쓰려고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4개 화면 캡처해서 다 올렸는데 정말 많이 깝칩니다, 우리한테. 이걸 뭐 화요일날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점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등수도 안 될 건데 우리 점수도 안 될 건데 우리가 뭐 그냥 뭐하러 이래 할 거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장님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뭐 500만 원에 해모인 100박스 받은 이 팀들을 계속해서 시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크라운 클럽 그 산하별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등에서 3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뭐 논이 100박스인가 이렇게 받아도 이게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그 센터장 혼자 다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우리가 끝까지 이양하는 거, 우리가 그런 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파트너를 늘리고 내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내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사람이 그렇잖아. 이왕이면 내가 또 1등해서 상 받는 것도 습관이고요. 내가 뭐 퀴즈 같은 거 맞춰서 받는 것도 습관이고 1등 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맨날 꼴찌하고요, 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게으른 것도.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획득하면 난 1등, 난 획득하면 등수 안에 들어야 돼. 그런 건성이 있어야, 이게 내가 뭘 타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나름의 성취감을 갖고 있어야 인간이 내가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내가 일단 1등하는 내가 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1등은 못하더라도 내가 이왕 남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뭐 몇백 명, 뭐 몇만 명, 2만 명 참여했어. 그럼 우리가 거기 안에 동수에 들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사에 내가 하는데 뭐 하면 하고 말면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결국은 뭐냐 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 우울증. 자기 성취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살아서 많어,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뭐 귀찮아 뭐 아이고 귀차니즘이 되면서 게으름병이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안 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맞죠. 탁구 같은 거 처음에 가서 팅동팅동 못 치면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하면요, 자꾸만 탁구장 가고 싶잖아. 더 잘하는 파트너 구해갖고 내가 더 잘하고 싶잖아. 우리 김은대사님 맞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뭐든지 재밌고 세상에 아는 만큼 자기가 잘하는 만큼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등하는 습관을 좀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맨날 1등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은 못하더라도 워낙 잘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내 파트너 한 분이 딱 신규 한 명 왔으면 ACC, BCC 참여시켜 가지고 그분이 RCC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분이 RCC 가면 그 사람이 자기 후배를 ACC, BCC에 초대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잘 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하고 땡껏 그 사람은 조직이 안 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연속해서 내가 내 인맥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신규의 인맥을 ACC, BCC에 참여하도록 해서, 아니 사장님들은 선물 주면 어때?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영업도 못 하는데 비타민 C 한 통 줄게, 아니면 하다못해 뭐 칫솔 한 통 줄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피로팩 한 개 줄게, 여기 참여 한번 해봐라. 회사에서 시상도 있다. 논이 100박스 500만 원 받으면 그 돈 뭐 하겠어요? 500만 원 받으면 뭐 하지? 우리 500만 원 받으면 해물 빡빡스하고 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가를까요? 어떻게 가를까요? 나 그거 생각하면 지금 복잡해져 또. 어떻게 가르지? 우리 1등에서 500만 원에 해물 100박스 받으면, 우리 장숙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거 한마디 듣고 하자. 500만 원에 100박스 받으면 어떻게 가를까요? 센터장 2박스 할까? 센터장님 100박스 하고 박근호 사장님 50박스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갈라야죠. 500만 원 받으면, 아니 500만 원 받으면 돈을 어떻게 가르는 게 좋을까? 이거부터 그러니까 센터장님 100만 원 하시고 박근호 사장님 50만 원 하고 나머지 이제 똑같이 갈라야지. 네, 뭐. 1등 하고 나면요, 센터장은 양심이 있어야지. 센터장은요 100만 원 안 해도 너무 좋죠. 예, 더 보태갖고 나눠드리죠. 우리 애트미 밀양센터가 단체 시상 뭐 유산균 받잖아요. 그러면요 센터장이 더 보태갖고 사장님들 다 주잖아요. 그 1등 현금만 당첨됐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1등에서 5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우리 팀들이 가를 것인가 상상도 하시면서 리크루팅을 하셔야 되겠죠? 예. RCC 오늘 3시까지 마감해 주실 거죠? 그죠? 네, 나 ACC, BCC 참여 아직 못 시켰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감 다 끝났는데 추가로 오늘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오늘 저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나요? 나 ACC, BCC, RCC에 질문 있다. 없습니까? 우리 스폰서님, 오늘 그동안 얼마나 간이 콩닥콩닥 했겠노? 오늘 한 말씀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스폰서님이 어제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승식입니다. 예. 왕충 사장이 20일 날 이제 여기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왔다 가는 그 자리에서 네. 이제 만났는 거예요. 그분을 네. 확진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오진 않았어. 네. 센터는 오진 않았는데 또 그 왕충 사장의 스폰서 되는 사람이 이제 여기를 왔는데 또 그 사람은 철저히 너무 많이 지키거든. 내가 만약에 있어버리고 마스크를 안 쓰, 교육 시간에도 안 쓰고 있으면 문자가 와요. 마스크 쓰시라고. 일할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도 하룻밤을 진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걸렸다 합니다. 확진자가 만약에 그분까지도 확진자가 되었다면 그래가 밤새도록 진짜 걱정을 했는데 이제 검정으로 나왔어. 그분이 일단 격리되고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왕충 사장님이 중국 분이고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어가 이게 몇 번 빠지기도 했지만 그 하는 과정들이 참 어려웠었거든. 그날 또 숙제한다고 불러가 여기에 왔다가 갔는데 그 뒤에 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많은 위생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옆에 사람 우리 옆에 만약에 내 파트너가 확진자가 되면요. 정말 간이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밖에 다니실 때 정말 이게 위생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요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서 옆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우리는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일단 70~80%는 1차는 그래도 예방이 된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해물 열심히 드시고 이게 설마 하다가 이게 걸리거든요. 걸린 사람들 말 들으면 폐를 영원히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부작용 때문에 내 폐가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약의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때부터 자기가 뭐 뇌의 신경이 뭐 머리가 아파서 뭐 죽겠다는 사람, 그때부터 온갖 자기 아픈 부위가 더 아프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꼭 하시고요. 그렇게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합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밤에 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우리 친하게 지난 우리 파트너 맨날 만나는 파트너가 만약에 확진자가 됐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거 내 자식이랑 우리 걸렸다.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휴가 가시더라도 철저하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내가 걸리면 내 가족 다 주위 사람들 다 민폐 끼치잖아요. 내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요 우리 센터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정말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해이해지는데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꼭 2기 고맙습니다. 시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